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대먹은 행동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모와 신우가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막말 장인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막말도 하시는 분이었고, 신우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드는 얄미운 사람이었죠. 저도 똑같이 막말도 하고 돈 가지고 위세도 부렸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눈치를 보기도 하네요. 저희는 둘이 합쳐서 600 좀 넘게 벌고 있습니다. 아이 없이 둘이 살면서 풍족한 편이죠.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 한 잔씩 먹고 같이 출근을 해요. 퇴근은 남편보다 제가 좀 더 일찍 해요. 제가 집에 오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남편이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급여가 좀 더 세서 제가 남편보다 급여가 더 높습니다. 저희는 대출 없이 시작했고 아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양가에 용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꾸준히 모은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커녕 돈을 뺏고 싶은 마음일 때도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얘기를 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가 궁합이 안 좋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친정은 사주나 궁합 같은 것을 보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점집이나 철학관에 가끔 간다고 하더군요. 처음 시댁에 간 날 시어머니는 제 사주가 좋지 않고 저와 남편이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도 너희 둘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파혼을 하겠다고 할 일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순진했나 봐요. 내가 시댁에 잘하면 나를 좋게 볼 것이라는 헛된 상상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말랐다, 사주가 안 좋다, 얘네 둘이 궁합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니 본인이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이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는 친가에서 벌벌 떠는 며느리 올케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는 바로 말씀하셨어요. 없이 사는 주제에 사주는 뭔 놈의 사주를 봐요. 웃기고 계시네. 열심히 살아서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하게 키운 내 딸, 이런 이상한 사람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며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다고 해요. 시아버지도 며칠간 시어머니를 엄청 잡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와서 빌고 빌어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바로 달라지더군요. 시댁에 가서 제가 인사를 하면 시어머니는 매번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면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랬냐고 하면서 잡아떼기만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고 시아버지도 가끔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주시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기도 좀 뭐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지만 대학을 같은 해에 졸업했어요. 남자는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편은 대학 때 1년을 휴학했다고 합니다. 둘이 모은 돈과 저희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수도권이고 남편과 저 둘 다 회사는 서울입니다.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했고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거의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살림은 남편이 다 하기로 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해봤는데 남편 혼자 살림을 하도록 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저는 물걸레를 준비했다가 물걸레질을 하고 남편이 빨래를 개고 있으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신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결혼했을 때 신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저에게 신경질을 내며 이것저것 일을 시켰고, 신우는 가끔 주방에 와서 자기 엄마 화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없냐고 짜증을 내곤 했어요. 퇴사할 때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사는 신우가 한심하게 보였는데, 그런 한심한 신우에게 잔소리를 들으니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편에게 얘기하기도 좀 뭐했어요. 남편은 항상 자기가 결혼할 때 해온 것이 없다고 미안해 했거든요. 시어머니나 신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기분 나빴다 하면 남편은 미안해하고 기죽고 그럴 것이 뻔해서 말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자 기죽이기 싫었던 거죠. 혼자 끙끙 앓고 지내기를 1년,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 피해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저도 똑같이 무시하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함께 있을 때 저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냐? 하시는데 친정을 욕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신우는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먹겠다고 하며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라면을 먹는데 후루룩 하는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싫은 사람이 그러니까 더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그날 마침 아버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신우에게 못된 소리 좀 했습니다. 그 소리 좀 내지 말고 먹으라고요. 아가씨가 내는 후루룩 하는 소리가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거슬리는 줄 아냐고 했더니 신우와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옆에 있던 남편이 신우에게 너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소리내고 먹으면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욕한다고 하며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게 다 가정교육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남편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시댁에서 저와 남편이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신우도 먹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안 드신다고 해서 셋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저에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다고 지적을 하더군요. 저번에 자기한테는 소리내며 라면 먹는다고 뭐라 했으면서 언니는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라면을 먹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던 대로 해주었죠. 어딜 윗사람한테 지적을 하냐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토달거나 시어머니 잘못하는 거에 지적질하는 거 봤냐고 했어요. 우리 친정에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지적하면 큰일 날 일인데 아가씨는 그 나이에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같이 행동을 하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말문이 막혔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라면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시더군요. 결혼할 때 저희는 양가에 2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매달 돈을 드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용돈을 달라 하셨고 금액이 20만 원으로 정해져서 양가에 공평하게 20만 원씩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달 용돈을 30만 원 더해서 50만 원씩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요. 아버님은 그날 안 계셨고 남편은 그때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저와 시어머니, 신우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가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조금은 부담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본인에게만 용돈을 올려주면 되지 않냐 하셨습니다. 친정은 넉넉하니 돈을 드릴 필요 없지 않냐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신우는 옆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시어머니 말을 거들더라고요. 그거 준다고 밥 굶나? 그냥 주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나? 이러고 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 말대로 우리가 드리는 돈 없다고 시부모님 밥 굶는 거 아니니까 안 드려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해서 안 그래도 시댁에 드리던 돈을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했죠. 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고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이 꽤 되니 친정에는 매달 50만 원씩 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드리던 돈 20만 원을 안 드리고 친정에 50만 원을 드리면 우리는 10만 원만 더 추가되는 것이니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혼자 신난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처가에서 지원받은 게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말하면 아마도 좋아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신우에게 얼른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딸이 효도하는 세상이라고 얼른 취직해서 나처럼 친정 잘 챙기는 딸이 되라고 말해주었네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말로 시댁에 용돈 드리던 거 1년 동안 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시댁에 용돈을 안 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친정에는 계속 20만 원씩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신우가 나를 계속 무시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제 뜻대로 하라 말해주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워낙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가끔은 말실수를 하셨지만요. 1년 후에 시어머니 계좌로 20만 원을 붙였더니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네요. 이제는 시댁에 가는 것이 귀찮은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가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 시아버지와 남편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과 남편 두 분 다 지혜로우신 것 같네요. 잘 참아가며 좋은 방법으로 시집살이를 극복하신 것 같아 멋져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따라준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멋진 부부입니다.